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또 새로운 반이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또 1년 동안 또 열심히 달려줘야 하는데, 뭐 요즘 분위기가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이 많이 추락하는 뭐 시즌에 있다 보니까 또 개강할 때 기르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화랑기가 돼야지 개강할 때 좀 많은 분이 오시는데 요즘에 좀 부동산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엊그제 목요일 그저께죠? 어저께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니까 뭐 역시 뭐 예상됐던 수순이지만 뭐 투기과열지구나 주정대상 지역의 많은 규제 내용이 뭐 대부분 다 해제되어지는 걸로 봤는데 발표된 거 보니까 뭐 서울하고 그쵸? 과천, 광명, 성남, 하남 네 군데 빼고는 다 해제되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이제 발표가 됐고요. 월요일 날 0시 그쵸?부터 시행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공고는 월요일 날 0시 그날 아침에 공고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은 공고가 안 나왔어요. 관보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해제되고 나면 또 여러 가지 또 플러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가. 근데 서울은 그대로라. 그쵸? 저는 뭐 경기도 안양 살아가지고 혜택을 보겠죠. 근데 뭐 요즘에 제가 어떤가 보려고 중개업소 주변 돌아봤는데 심각하더라고요, 요즘에. 그쵸? 물건을 내놓는 사람은 많은데 뭐 은행 금리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근데 뭐 안 나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라는 거는 화랑기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사해도 장사 안 될 때. 이럴 때 공부해서 따놓고 나서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화랑기 때 돈을 담는 거죠. 이게 적당한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오신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화랑기 때 하고 노잖아? 그러면 따면 또 죽어. 의미가 없어. 이럴 때 따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은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맨날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상대평가 이슈가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대평가 지금 예상은 37회 보거든요. 한 3년 정도 남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37회 상대평가가 되고 나면은 지금 막 2만 명, 3만 명 뽑던 시장이 1만 명, 12,000명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인원수를 정하고 뭐 하죠? 점수별로 자르는 거니까 나중에 가면은요. 올해는 그냥 가요. 34회까지는요. 35회, 36회까지 할 것 같아요. 37회부터는 뭐가 된다?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고 아직 안 났지만. 그러니까 상대평가 이슈가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빨리 달라고 애를 써야 돼요. 이제 아무래도 바뀌게 되면은 좀 많이 좀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씩만 기운들 내시고 활기차게 우리가 1년을 좀 나아가 봅시다. 화이팅 한번 하시고요. 화이팅. 화이팅 해야 붙어요. 시작. 예, 붙고는 싶은 거예요. 그죠? 봐봐요. 그래서 붙어야 되겠죠.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 공법의 스토리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기본 모토가 즐겁게 해요. 그쵸? 재밌게, 신나게. 이게 이제 기본 모토거든요. 근데 요번에 우리가 33회 기출문제를 보는 순간,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40문제 중에서 14개 정도는 뭐다? 너 누구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 14개의 문제를 대한민국에 강의하는 어느 강사분도 말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이해갑니까? 나머지 26문제는 뭐다? 누구나 했던 얘기들이고.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이따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맞추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해야 할 부분을 정확히 봐서 맞추는 게 맞습니까? 후자가 훨씬 맞는 방법인 거예요. 양 많은 거는 강사들이 자기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타사에 그런 분 많아요. 무조건 많이 하는 분들. 이거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40개 중에서 최대 15개는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공법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워낙 양이 많아서. 그렇죠. 합리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우리가 80 이상을 득점을 한다면 합격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우리 목표는 공부입니까? 우리 목표는 합격입니다. 그렇죠?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공부하려고 하거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겠다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합격이 목적이에요. 그 점을 항상 기억하시고 제발 양 넓히지 마세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내용에서 보신다면 공법이라는 과목을 버리지도 마세요. 중요한 거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하라는 것만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하라는 것만 하셔라. 그게 바로 이 그림책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따가 보시면 될 거고요. 일단 오늘은 첫날이니까 오리엔테이션 좀 해야 됩니다. 첫날이니까 간단하게 보는데 일단은
11월 첫째 주하고 그다음에 1월 첫째 주 1시간 정도만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제가. 나머지부터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강의 계획서 준 거 잠깐 봐 보세요. 강의 계획서 준 거 봅니다. 요번에 지금 과정은 개념 완성이라는 과정이 되어지겠어요. 라고요? 뭐 말해 개념 완성. 우리가 이제 개념이 없는데 벌써 완성을 하네요. 그렇죠? 원래는 뭐였냐면 우리가 제가 10월에 미리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죠. 개념 이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수업이니까 요즘에 시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주말 이용해서 한 번쯤 과목별로 들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7주 수업이니까 6과목이잖아요. 그럼 주말마다 한 과목씩 개념 이해 들으면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한 뭐 30분씩 9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지 않아요. 하루면 충분히 들어요. 그러면 7주 동안 돌아가면서 뭐다? 한 과목씩 개념 이해를 듣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잘 들릴 거예요, 아마. 내일부터 하세요. 주말부터. 화정은 원하지 않던 공부의 스킬이 생겼죠? 그래서 어쨌건 시간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개념 이해를 먼저 하고 나서 이거 개념 완성을 봐야 되는데 과정은 지금은 개념 완성부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기초예요. 아주 기초. 기초부터 가는 거니까 우리가 처음 공부하시면 부동산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뭐 동산이 아닌가 보지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죠. 민법 배웠겠지만 먼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공법을 배운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봐요. 공법이란 말을 한마디로 명제하자면 우리는 규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규제. 그렇죠? 한마디로 뭐라고 이해하자?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을 배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부동산 공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토지 위에다가 뭐 어떤 건물을 질 수 있겠냐? 뭐 아파트를 짓다, 공장을 짓다, 주택을 짓다, 뭐 그냥 상가를 짓다. 이런 거 지을 때 어떻게 지을 수 있는 거냐? 그 토지에 어떤 규제가 있느냐? 그걸 정하는 게 사실은 공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1년 내내 배울 텐데 우리가 11, 12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오전은 일단 세 타임으로 갑니다. 보통 1시 반 정도에 끝날 거예요. 오전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1시 반쯤 끝나지만 아마 1월 달 되면은 좀 본 게임 들어가는 거니 그때는 이제 한 2시 반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4시간 정도, 4타임 정도. 그렇죠?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과목에 대한 부분은 워낙에 양이 많아서 어떻게 공부해야 좀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일단 지금은 11, 12의 강의 계획 잘 봅시다. 제가 그리고 개강할 때마다 요 내용은 조금씩 얘기를 해줘요, 제가. 1월 개강할 때, 3월 개강할 때, 5월 개강할 때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을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이 항상 합격에 등대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날 거부해서 문제지. 어쨌든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등대가 돼서 밝게 비춰주고 일로 와봐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리고 제 이름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상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서로 상자 난 몰랐는데 요번에 설명하다가 알았는데 이 서로 상자를 다 쓰더라고요. 김희상 쌤도 서로상이고 고상철도 서로상이고 나도 서로상이더라고. 그래서 싹쓰리라고 정했어 우리가. 싹쓰리, 상쓰리, 싹쓰리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어떤 분의 수업을 들어도 좋아요.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인 스타일에 맞는 분거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해주면 고상철 쌤이든 김희상 쌤이든 저든 간에 누구 수업을 들어도 수업 시험 문제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좀 더 마음에 들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강제적으로 초이스도 있지만 그렇지 너무 불편 갖지 마시고요. 다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로 상자에다가 땅곤자라 그래가지고 토지 땅곤자 아시죠? 그렇죠? 땅곤자 그렇죠? 토지하고 뭐하죠? 이렇게 친하게 지내라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그렇죠? 상곤이라고. 근데 그런 의미인 줄 알고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혹시 내 이름이 땅곤자 쓴 이유가 토지하고 친하게 지내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네 순서가 그거야. 이런 학렬상으로 이런 예언. 어쨌든 그래서 별 의미 없더라고요. 하여튼 좋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하고 1년 동안 잘 공부를 할 거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다 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죠? 어떤 분의 수업을 들어도 합격은 아무 지장이 없다. 좀 더 편하고 즐겁게 갈 수 있는 본인 스타일에 맞는 그런 분을 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럼 첫 번째 봅시다. 일단 합격으로 가는 길. 합격으로 가는 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법은 60점만 얻으면 합격이라는 겁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부담을 줄이셔야 됩니다. 좀 이따가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워낙에 양이 많아요.
여러분 2차 과목이 여러분 아다시피 2차 과목이라는 게 여러분 아다시피 어떻게 돼 있어요? 뭐 1교시에 우리 중개사법이라는 거 하고 공법이라는 것을 2차에 뭐다 1교시에 보게 되고 2교시에 뭐가 됩니까? 이제 공시세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세 과목이거든. 그죠? 1교시에 두 과목 보고 그 다음에 2교시 한 과목 보는 건데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이렇게 해가지고 1, 2, 3과목이 되어져요. 근데 이제 시험은 1교시에 두 과목 보고 2교시 한 과목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법을 공부하는 법이 2차 과목에서 6개의 법을 공부를 해요, 우리가. 아니, 10개의 법을 공부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중개사법은 뭐 개수로 본다면 2개라고도 하지만 실제상으로 본다면 법이 1개예요, 사실은. 중개사법은 따지고 본다면. 그리고 공법은 6개. 그 다음에 공시세가 공시지적 등기 2개하고 세법해서 3개입니다. 총 몇 개죠? 10개예요. 산수 어려워요? 뭐라고요? 1, 6, 3, 10개예요. 근데 10개의 법 중에서 우리가 부동산 공법에서만 6개를 시험 보는 거니까 어때요? 굉장히 양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양에 질리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어렵기도 해요. 저도 이거를 뭐 대학 때부터 뭐 석사, 박사 지금까지 막 30년 넘게 봐도 지금도 어려우니까 정말 어려운 과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처럼 연구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쉽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우리가 공부할 때 고민했던 거, 왜 이렇지 의아했던 거를 내가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체감 어려움은 높지가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알려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많은 공법에 대한 양을 하나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본서를 착착착착 읽어가면서 그냥 막 본인이 노트 정리해가면서 착착착착 10년 걸려요. 10년.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 가장 효율적으로 내용을 인식해서 합격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합격의 등대인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따라서 공부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이라는 과목에 너무 많은 부담은 갖지 말아라. 그럼 예를 들어서 중개사법 몇 점 나왔다? 80점이 나왔다. 그 다음에 공법이 40점이 나왔다. 공시세가 60점이 나왔다. 이게 가장 딱 맞는 평균 60이에요, 사실은. 40점 이상 되면서 평균 60대가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러면 공법을 40점으로 목표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뭐가 된다? 불안해요, 사실은. 공법 40점으로 한다면. 그래서 우리 목표는 40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한을 뭐라 잡다? 50점을 하한으로 잡자. 아무리 안 나와도 뭐다? 50점 나와야 된다. 라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다 보면 50에서 60 사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안정적으로 붙어요. 근데 요번에 다행인 건 중개사법이 좀 쉬웠나 보더라고요. 100점 나온 분이 있대요. 난 몰랐어. 중개사 100점 나온 분이 있대 이번에. 그러니까 중개사가 완전히 뭐 그냥 항상 보던 모의고사 수준밖에 안 나왔나 봐. 요번에는 공법을 가지고 쥐어 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면 의도하지 않게 출제위원이 이상하게 냈거나. 그렇죠.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공법은 중개사의 시험의 합격 점수는 1, 2차 모두 꽈락 없이 60점 이상이면 되지만 공법은 50점을 하한을 목표로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everybody. 최소한 빈출 부분. 시작. 최소한 빈출 부분을 정확하게. everybody란 말은 함께 하자는 얘기야. 외치란 얘기야. 알았죠? everybody. 최소한 빈출 부분. 시작. 정확하게. 정확하단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 이런 말을 써요. 심하게 말하면 정확하지 않으면 다 쓰레기다. 난 이렇게 봐요. 너무 심한가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으려면 하지를 마세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능력껏. 근데 개인마다 능력치는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똑같이 평균 60이지만 본인이 이걸 초이스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 안 가는 걸 붙으면 뭐합니까? 모르겠는 걸. 놔두세요. 다음 타임 때 오면 알겠지. 또 몰라? 또 버려요. 다음 타임 오면 알겠지. 끝까지 몰라? 그냥 버려. 상관없어요. 빈출 부분만 정확히 해도 50 이상은 충분히 나와요. 그렇죠? 그걸 내가 모아놓은 게 바로 우리 주교재 그림책이라는 책이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저희 또 시그니처 교재이기도 하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1년 내내 그림책은 봐야 되는 거니까 이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개사법 점수를 뭐다? 80점 이상으로 하는 것이 최적의 합격 시나리오인 거는 다 압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모르니까 간단하게 과목 소개하면서 기본적인 내용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그렇죠? 뭐 중개사법을 60만 맞자 공법 80 맞을래? 이건 지정신 아닌 사람인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공법은 50점을 하한 잡으시면 됩니다. 요번 합격하신 분들 중에 40점대 합격생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중개사가 쉬워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항상 이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죠? 가끔가다 또 뭐가 된다? 중개사가 또 겁나 어려워지고요. 공법이 쉬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작년이었어요. 작년도에는 공법이 쉬웠어요. 비교적. 중개사법이 다른 나라 말로 한 것처럼 나왔어요. 말투가. 우리 그거 아세요? 서울 말씨 듣다가 전라도 말씨 들으면 알아들어요? 반은 알아듣지. 하지만 말투가 다르지. 그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문제 중개사가. 당연히 어려웠었지. 장담을 아무도 못해요.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갑시다. 세부적인 내용의 암기보다는 말이 체계와 흐름, 시작. 체계와 흐름이라는 것에 집중하자. 시작. 체계와 흐름에 집중해야 한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법을 외워서 풀겠다. 100% 떨어집니다. 공법 못 외웁니다. 요번에 33회 기출의 트렌드를 분석해 드리면은요. 단순히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5개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단순히 암기하는 것만 주로 가르치던 강사분들은 완전히 적중 실패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다?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뭘 얘기하는 건지, 흐름을 이해하고, 체계와 흐름을 보면서 숲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내용을 접근했던 분들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흐름상은 이거야. 이 흐름상은 이거야. 이렇게 맞춘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바뀔 예정이야.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암기는 하다 보면은 외워지는 거지 암기하고 내용을 보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제가 9회 때 합격생이에요. 중개사가. 저도 중개사예요. 9회. 아, 중개사에 맘못 쓰죠. 그죠? 아주 오래전이죠. 그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썼으니까 그거를.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근데 그런 식이 아니에요. 재수 있으면은 암기하려고 애쓰지 말고 뭐 하죠? 책의 흐름에 집중하면서 목차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 공법이라는 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주소 파악이 안 되면 뭘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실 게 목차 하는 거, 책의 흐름, 우리 11, 12월은 이것만 잘해도 성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흐름 파악하면서 책의 흐름 잡고 목차 정도는 외워주자. 그렇죠? 그림책에 번마다 제가 첫 페이지에 목차나 집어넣어놨어요. 그걸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럼 그거 아세요? 뭔가 내용을 공부하시는 분들과 스마트하신 분들이 책을 처음 받으면 뭐부터 보는 줄 알아요? 스마트하신 분들은 목차부터 봐요. 이게 뭘 하는 내용인가.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림 보자. 이쁘네. 이러지 말고 그림은 보충자료고 사실은 보다 그 내용의 흐름을 봐야 돼요. 뭘 보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가 많이 나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체계와 흐름에 집중하라. 목차를 잘 확인해 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 흐름하고 보다 요거 용어 정의. 형광펜지는 거의 똑같이 체계 흐름 용어 정의. 맞아요. 여러분 첫날인데 얘기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실 때 형광펜 많이 필요하니까요. 형광펜 그 5종 세트 있어요. 문방구 가면. 그걸 사오세요. 5종 세트. 좀 좋은 걸로 사. 깔끔한 색깔 나오는 걸로. 알았죠? 그리고 그림책 다음 주 주말이나 그 다음 주 월요일은 나올 거예요. 아마 새 책이. 이 3, 4일 준비가. 그러면 한 번 사면 1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잘 정리해야 돼요. 그렇죠? 1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은 책으로 12번은 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게 제 강의 특징이에요. 단거나 하는 거 처음부터.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장점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활용하시면서 포스트잇하고 수정 테이프, 그렇죠? 그리고 뭐 지우개, 형광펜 세트 그렇게 다음 주에 준비하세요. 내가 검사할 거예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공부의 왕도는 무한반복이에요. 말이야 무한반복 좀 해봐. 뭐라고요? 무한반복 시작. 무한반복이 뭐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건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으로 반복할 거냐. 시작. 무엇으로 반복할 거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커스예요. 기본서 800페이지예요. 조만간 나올 테지만 800페이지, 1000페이지 되어지는 책을 가지고 반복을 한다. 20년 걸려요. 볼 수가 없어요.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하나 물어봅시다. 나는 영어 공부할 때 학창 시절 에센스 영어사전을 피고 통으로 외웠다. 손 들어봐요. 미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중개사 수험계의 기본서는 사전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기본서가 될 수는 없어요. 말은 기본서인데 가장 좋은 책이죠. 하지만 기본서는 참고서지 수업용 책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업용 책은 강사마다 따로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책이 좋은 분을 초이스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기본서에 대한 과정이 지금 11, 12 1순환, 1, 2월 2순환까지 가지만 11, 12월은 기본서를 거의 안 볼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더 헷갈려요. 체계가 안 보이기 때문에 1, 2월에 저는 기본서를 같이 봐줘요. 그림책 보면서 같이. 이해 가셨죠?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보시면 되고 기본서는 사전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림책 가지고 흐름 파가시면 돼요. 그 얘기들 무한반복. 그래서 무한반복의 자료는 뭐다? 그림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림책. 그림책이 뭐예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그림 그려놓은 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체계도하고 그림책이 플러스가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체계도이자 기본 교재이자 뭐하죠? 기본적인 우리가 반복할 교재이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제가 오늘 많이 안 배우겠지만 오늘 배운 내용을 일일학습으로 빵꾸 메꾸기를 드려요. 다음 주부터.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아마 오늘은 국토개혁법의 용어정의까지 배울 거기 때문에 용어정의 관련된 걸 제가 원 조문들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의 원 조문은 제가 요 익힘장이라고 하는 일일학습이 있어요. 요 일일학습으로 기본 법조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뭐 한다? 익힐 수 있도록 제가 매 주마다 1교시 시작할 때 먼저 풀어주고 시작을 해요. 그럼 다음 주 1교시는 뭐다? 오늘 배웠던 부분의 일일학습 익힘장을 가지고 30분 정도 쫙 조문 읽어주면서 빵꾸에 뭐가 들어갈지 단어 연구하면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익힘장이라는 거예요. 11, 12 익힘장, 1, 2월 익힘장, 3, 4월 익힘장. 그리고 평가단 시작되면 그때는 평가단으로 대체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메가랜드는 평가단 시스템이 있어요. 올해 시즌부터는 저도 평가단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가단 나올 때는 평가단 대체해가지고 익힘장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본서 안 봐도 기본 법조문을 알 수 있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를 무한반복하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제 카페 들어가 보시면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작년 거는 하지 마세요. 새로 시작하는 걸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그래서 그림책과 익힘장으로 무한반복하자. 암기할 내용이 있다고 해서 한 번에 외우려고 하는 것은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복, 다시 반복. 익숙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방대한 양으로 반복하는 건 반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방법을 돌려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수업을 반복해 듣는 게 아주 좋아요. 자습보다는. 공법은 자습은 여름 이후에나 가능해요. 그렇죠. 여름 전까지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봐도 몰라요. 수업 들었을 때 굉장히 웃겼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책에다가 뭘 적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걸 왜 적었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수강해 보는 거. 그러니까 현장 수업 들었으면 1.5배속 정도 듣는 거죠. 그럼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과의 약속이라고 돼 있죠. 본인과 어떤 약속했어요? 탄수화물 안 먹기로 했어요? 탄수화물 안 먹으면 어지러워요. 본인과의 약속. 그래서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마인드 같아요. 이따 내가 또 뭐 1년 강의 스케줄 얘기해 주겠지만 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 참 힘들어요. 지금 11, 12월이잖아요. 근데 1, 2월 지나고 3, 4월 지나고 5, 6월 지나면서 점점 공부가 힘에 받쳐요. 그러다가 11, 12 듣고 1, 2월 듣고 3, 4월쯤 가잖아요. 그러면 5개월, 6개월 지나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힘들어 죽겠는데 4월 되면 뭐가 피죠? 벚꽃이 펴요. 그러면 길을 걷다가 흐드러지게 펴있는 왕벚나무를 봅니다. 보면서 그래 인생 뭐 있어? 내가 굳이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돼? 이러면서 접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이걸 제가 쉬운 말로 벚꽃 엔딩이라고 합니다. 흔들리는 북빛 아래서 벚꽃을 보는 거죠.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접는 분이 절반이에요, 진짜로.
40만 명 있잖아요. 그때 20만 명 누가 접어요. 그러다가 다시 낙엽이 불고 찬바람이 불면 그죠? 뭐가 돼요? 나 수험생이었지. 다시 와요. 그때 가서 여전히 떨어지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1차만 본다든가 대부분 그래요. 그러다가 지금 또 오죠. 다음에 11월 달에. 그렇게 몇 년을 반복합니다. 그러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시기대로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심정 관리 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일이 내연대 얼마냐면요. 언제냐면은 10월 28일이에요. 10월 28일이 34회 시험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날 시험을 잘 보면 되는 것이지. 요날. 그렇죠? 모의고사 중간에 보는 거 점수 몇 점 나나 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요날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모의고사 보고 무슨 뭐 시금을 전폐하고 말이야. 맨날 술 먹고 내가 살아서 뭐해 이러면서 괜찮다고. 시험도 28일 날 볼 건데 그 전에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하고 벚꽃 필 때 엔딩하지 말고. 알겠죠? 또 좀 더 지나서 두 번째 엔딩이 언제 오는 줄 알아요? 여름 휴가 때 와요. 여름 휴가 때. 이건 베케이션 엔딩이라고 하죠. 그때 가서 끊어버리는 거죠. 또 마지막 엔딩은 땡스 기빙 데이 엔딩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추석 때쯤. 그때쯤 되면 모든 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추석 때. 왜? 엄마 1년 공부했으니까 올해는 확실하지? 부담스러워. 그죠? 신랑분은 뭐라 그래? 가게 구한다 이러면서 협박을 가합니다. 궁금하죠. 아직 붙을지 안 붙을지가 부담스러워서 갑자기 막 아프고 싶고 시험을 포기하게 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엔딩 기회가 여러 번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마인드 컨트롤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지키셔야 돼요. 시험 날만 잘 보면 된다. 참 힘든 여정이에요. 1년 동안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 공유라든가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필요한데 제가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 사실 이게. 근데 어떻게 필요한데. 다음 카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요. 다음 카페 이상권 공법이라고 쳐다보면 나와요. 전 네이버 안 쓰고 다음 써요. 다음 편하더라고.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매번 주는 일일학습 익힘장 자료 여기서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제가 메가랜드 교수 페이지 안 넣고 카페에 집어넣은 이유는 여러 가지 다 활용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카페 들어오시면 자료도 있으니까 어딨냐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제가 동영상을 좀 공유하고 있어요. 이상곤 고니공법 TV. 이거는 구독 누르는 거 알고 있죠? 좋아요, 구독 이렇게 누르는 거. 눌러야 돼요. 그러면서 뭐 올라오면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올라오면 보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보충할 게 있다든가라고 한다면 유튜브도 많이 올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봤던 이거 있죠. 일일학습 익힘장. 요것만 따로 편집해서 올려줘야 돼요. 또 따로 편집해서. 그래서 공부하기 좋아요. 그러면 그달 배운 거에 두 달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올려주니까 복습하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구독하시고요. 그 다음 중간중간에 급하게 질문이 있다. 근데 질문 게시판에 올렸더니 겁나 오래 걸린다. 그러면 소통을 위해서 인스타 운영하고 있어요. LSG 언더바에 퍼블릭 언더바에 나오는데 어렵고요. 그냥 인스타 들어가셔서 이상곤 공법 치면 나와요. 그렇죠? 그럼 쫙 나오니까 들어와셔서 뭐 하죠? 궁금한 거 바로바로 정말 좋습니다. 그럼 제가 밤 12시여도 새벽 3시여도 안 자고 있으면 할게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소통하는 거 인스타, 동영상 올리는 거 유튜브, 자료 공유 다음 카페 세 가지 이용하시면 돼요. 저는 밴드는 안 해요. 너무 많은 거 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 근데 핫한 건 인스타 아니겠습니까? 약간 좀 조류에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 거 운영하니까 잘 활용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팔로우 하시고요. 이거는 구독하시고요. 이건 가입하시고요. 아셨죠? 하시면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볼 거예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알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주차, 지금 7주차, 지금 우리가 11, 12 과정은 7주 과정이에요. 12월 말은 한 주 놉니다. 12월 마지막 주는요.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는 다른 계획 잡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7주 과정이야. 11, 12월 달은. 그래서 오늘 1주차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국토계획법의 용어 정의 정도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관한 법률에 대해서 3주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도시개발법 한 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한 주, 건축법 한 주, 주택농지 한 주 해가지고 우리가 7주차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이따 제가 과목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이 40문제 중에서 40문항 중에서 이게 12문제가 나와요. 12문제가. 그러니까 30%예요. 12문제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반 정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분의 1 이상은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개발법이 6문제, 6문제. 정비법도 6문제. 건축법은 7문제. 주택법은 7문제. 농지법은 2문제. 이래가지고선 우리가 총 40문제를 시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항수가 많은 거면 오래 수업을 하고 문항수가 많지 않으면 한 주씩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농지법은 그냥 주택에 묻어서 간단히 진행합니다. 2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농지법 문제가 1년에 10시간도 강의 안 해요. 근데 꼭 50% 맞춰요. 네, 하나만 건지면 되거든요. 그렇죠? 요번 시험에 33에도 뭐가 나왔냐면은 주말 체험 영농 관련된 부분이 농업진흥지역의 밖의 지역에서만 가능한 걸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걸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라고 나왔거든. 그거 한 문제 나왔어요. 하나 더 이상한 거 나왔지만 그건 버리는 거고. 어쨌건 하나 건지는 거예요. 어차피.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가끔 가다가 영농 후계자분들이 농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합격의 목적이지 영농 후계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7주 정도 수업을 진행해서 11, 12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윈윈해서 합격하고 즐겁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33회 지나갔던 분들이 합격자 발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거든요. 발표율이. 그래서 이제 발표 나고 나면 또 갑자기 또 으쌰으쌰 하겠죠. 또 기분이 정말 좋아요. 저도 합격 발표 났을 때 세상을 얻은 느낌이에요. 나이 먹고 내가 이 나이에 이거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막 지나가다 막 이러고 다니고 말이에요. 중개사예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그죠? 동네 중개업소 가서 뭐 이래도 아는 척 좀 하고 나 중개사 됐어요 이러면서 말이야. 합격을 즐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1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가끔 가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같이 공부하다가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궁금하잖아. 발표가 어떻게 됐는지. 친구가 전화를 걸어요. 안 받아요. 또 걸어요. 안 받아. 10번씩 걸어요. 스토커예요? 그죠? 왜 안 받을까요? 예. 안 됐단 얘기잖아. 그럴 때는 전화하지 마세요. 위로를 해줘야지. 뭐 안 좋게 됐니? 뭐 기운 내 이런 식으로 보내면 되지. 너무 그런 분한테는 즐기면 안 돼요. 어쨌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그림책의 첫 페이지 스케줄로 좀 봅시다. 봐봐요. 그럼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어줄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미리 드리면 우리 이 34회 준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림책을 저와 함께 볼 텐데요. 이 그림책이라는 교재는 굉장히 나름대로 정평이 나 있고 되게 검증된 부분이 많은 책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이 책만 볼 거예요. 계속 기본 교재는 그림책이에요. 그렇죠? 그 이외의 과정 따라서 다른 책이 바뀌는 것 뿐이지 추가적으로 그 점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는 것보다 처음부터 단권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볼 거니까 다른 거는 참고서일 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중심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요거 책에 대해서 간단히 첫 페이지 소개 좀 해볼게요. 제가 일단 그림책에 대한 부분을 1년 동안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방대한 기본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그림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그림으로 도시화하여 숲을 볼 수 있게 만든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활용한다는 게 주요 포인트죠. 대부분들이 공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려워하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암기할 때 이게 전체가 130페이지 정도 됩니다. 원래 작년 교재가 114페이지였어요. 올해는 132페이지입니다. 책 자체가. 그래서 원래 작년 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내용이 보충됐어요. 여러분들이 좀 단어가 짧다, 내용이 좀 단촐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보강을 했습니다. 따로 요약집을 안 봐도 될 정도야.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보강이 됐어요. 그래서 132페이지인데 그 132페이지 페이지마다 액자 형태로 암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액자 형태로 암기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도 오른쪽 귀퉁이에 뭐가 있었는데 가운데 밑퉁이에 뭐가 있었는데 기억이 나요. 이게 같은 책을 1년을 보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흐름이 보이면서 외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단순히 앞자 따서 재밌는 말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렇죠?
그런 거 배우는 게 아니고 뭔지를 알아야 돼. 다만 암긴 해야 되니까 뭐다 전체 그림으로 숲을 보면서 액자 형태로 항상 위치를 기억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림책 안에서. 되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정말 거짓말처럼 문제 볼 때마다 그 위치가 기억이 나요. 언제쯤? 내년 10월 27일까지 나야 돼요. 그러면 학교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됐고요. 그리고 각 법의 단원마다 필수 기출 지문. everybody 시작. 필수 기출 지문을 수록해서 기출 문제 적응력을 미리미리 높일 수 있도록 제가 편제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료 공유 커뮤니티는 아까 강의 계획서 있는 거와 같습니다. 다음 카페, 맞아. 인스타와 관련된 부분들, 유튜브 이렇게 있고요. 그럼 봐봐요. 1년 동안 스케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앞으로 저랑 여러분들하고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뭐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한번 쫙 봐봅시다. 11, 12월에 일순환 들어가면서 용어 정의를 보는데 이때 바로 이제 체계, 지금이죠. 체계와 목차. 이런 거를 주로 배우는 시기가 11, 12월 시기예요. 가끔 가다가 11, 12월 시기를 안 하고 1월 달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많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체계 목차를 지금은 자세히 얘기해 주지만 1월 달은 간단히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아니면 이 밑에를 깔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앞에 아무것도 안 듣다가 갑자기 나중에 오신 분들 뭐라는 거야. 그러면서 못 알아먹죠. 참 근데 자식이 웃기긴 하네. 이러면 듣는 거죠. 그렇죠? 그럴 필요 없고요. 어쨌건 그래서 우리가 11, 12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처음이라 한 가지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왜 그 수업다 보면 많이 졸려요. 한 30분쯤 지나면. 그렇죠? 근데 이제 눈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너무 졸려운데 이제 안 자려고 하잖아요. 안 자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눈동자가 위로 몰려 이렇게요. 위로 몰리거든 이렇게. 그럼 이게 내가 앞에서 보기에는 이게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눈 뜨고 있다가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근데 이게 한 명만 그러면 괜찮은데 막 좀 있으면 막 퍼지고 막 여러 명이 이러면은 무슨 좀비 때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눈 좀 뜨시고요. 눈 이쁘게 뜰 것. 충혈대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아름답게 뜨시고요.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 건데 대부분 말을 안 들어요. 초롱초롱하게. 그렇죠? 보셔야 되겠죠. 제가 집에서 밤에 잘 때도 가운데 등을 못 꺼요, 내가. 불빛이 필요해서. 그렇죠? 누군가 좀비가 올까봐 조심하시고. 그럼 봐요. 11, 12월 지나고 나면 이제 23년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1, 2월 달 기본서죠. 기본서 1순환, 뭐죠? 기본서 2순환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11, 12는 저는 거의 안 볼 거고요. 1월 달, 2월 달 정도만 기본서 제가 확인해 줄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아주 안 보면 서운하니까. 그렇죠? 그래야 찾아볼 수 있어요. 어딘지는 알아야지. 그건 1, 2월에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1, 2월 달쯤 되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공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달 들었는데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 도입한 게 뭐냐면 1월 달에 국토개혁법의 무료 특강을 좀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통 1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하게 돼 있는데 날짜가 잘못됐더라 고쳐봐요. 29일이에요. 잘못 들어갔네. 29일. 1월 29일 날 제가 국토개혁법 무료 특강, 뭐 소위 말해서 세모국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세모국. 세상의 모든 국토개혁법의 길라잡이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모든 국토개혁법의 길라잡이. 우리 종호쌤은 세모계잖아. 맞추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세모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세상의 모든 국토개혁법의 길라잡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내용에서 국토개혁법에 대한 부분하고 그동안 국토개혁법 나왔던 기출만 모아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무료 특강으로. 한 6시간쯤 할 거니까 그때 이제 스케줄 비워놓으세요. 미리미리.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나중에 공부할 때도 국토개혁법만큼은 빨리 듣고 싶다. 이게 아주 적합합니다. 들을 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저는 뭐다? 무료 특강집이 따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순환 과정으로 가겠죠? 3순환이면 이제 3월 달로 가요. 근데 메가든지 좀 빨라가지고요. 이때 뭐 하냐면 우리가 요약 과정을 진행합니다. 3, 4월 달에. 요약 과정. 그래서 요약집이 이때 나와요. 3, 4월 달에. 항상 요약집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3, 4월에 나옵니다. 그죠? 좀 빨라요. 딴 데보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개념 2에 개념 완성까지 봤기 때문에 기본서를 똥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 새로운 게 하나 생겼는데 요거 생겼어요. 남들 다 하는데 혼자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체계도를 별도로 만들어 보려고요. 그렇죠? 체계도가 딴 게 아니라 그림책에 있는 거를 모아서 하나의 큰 장판지에 모아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뭘 보는지 볼 수 있게 용어하고 체계를 담아 놓은 걸 갖다가 하고 4월 30일 정도에 제가 무료 특강으로 한 서너 시간 정도 이걸 해줄 겁니다. 그럼 그동안 막 산만하게 분산된 것들이 한 번에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부터 체계도 배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좀 빨라요. 봐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를. 그래서 한 3, 4월 정도는 돼야지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그때 제가 체계도 준비해서 무료 배포 행사할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도 과정 이번에 34회 새로 도입된 과정으로 제가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순환 가서 언제 되죠? 우리가 5월 뭐다? 6월이 됩니다. 그러면 중급 과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로 하는 건 기출문제집을 푸는 겁니다. 기출문제집. 사순환 가서 5, 6월 달에. 다른 회사들은요. 이 기출문제를 오후에 특강으로 해요. 별도 돈을 받죠. 근데 우리는 뭐다? 그냥 기본 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훨씬 더 효율적이죠. 아마 댕겨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뭐 방 뭐 있는데 가보면 계속 오후에 다 돈 내고 들어야 돼요. 수십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메가랜드의 장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5, 6월 달에 기출 부분 하는 거 보시면서 기출 문제집이 추가로 출간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또 뭔 특강이 있냐면 이건 유료 특강인데 그동안 많이 봐왔던 것들이 혼재되어 있고 섞여 있어요. 법마다 내용들이. 그거를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게 좋은 자료를 주는데요. 그게 비교 특강이라는 테마 특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월 18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비교 특강집이 따로 출간되어집니다. 그래서 요게 지나고 나면 이 이후로는 비교 특강집도 그림책과 함께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비교 특강집은 항상 연말 되면 부족해지니까 미리미리 사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보고 싶어도 책을 살 수가 없어요. 품절돼가지고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잘 필수 구매 탭입니다. 그리고 팁이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5, 6월 과정에 요 내용들 진행한다. 비교 테마하고 기출문제 보면서 지나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모든 과정에서는 뭐다? 그림책은 다 기본 교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과정에서. 그렇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림책 계속.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은 뭐가 됩니까? 7, 8월 되면 심화 과정이라 그래서 여기는 예상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문제집이 출간되어지면서 풀게 됩니다.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염려하는 부분이 있죠. 7월이면 몇 개월 지난 거야, 지금? 11, 12, 1, 2, 3, 4, 5, 6, 8개월 지났어요. 근데 머리에 남아있고 외워있는 거랑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되고 걱정이 돼요. 뭐가? 꽈락 나올까봐. 뭐라고요? 꽈락 나올까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왜 준비했죠? 꽈락 탈출 무료 특강. 그렇죠? 미리미리 준비했습니다. 7월 30일로 휴가 시작하기 바로 전날이에요. 매년 그때 합니다. 여름 휴가 시작 바로 전 일요일. 그때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분이 그래? 쌤 그러면요. 저 때 꽈락 탈출만 들어도 붙을 수 있는 건가요? 쭉 들어왔어야죠. 그래야 뭔 줄 알죠. 갑자기 든다고 알아 이거를 모르지? 근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두면 요번 시험 33회 어려웠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림책에서 29문제 커버했어요. 그죠? 그리고 꽈락 탈출집의 몇 문제? 21문제 커버됐습니다. 그리고 참고상으로 얘기하면 작년은 쉬웠었거든. 33회 때, 32회 때는요. 32회 때는 29개 커버했었어요. 꽈락 탈출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꽈락은 충분히 넘겨요. 21문제면 52.5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쭉 해오다가 너무 양이 많아서 동차여서 1, 2차 같이 보는 바람에 시간이 없다. 공법은 50만 넘기면 좋겠다. 쭉 들어왔지만 그러면 이거라도 정확히 보시면 50점은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죠. 7월 30일 날 화학 탈출 무료 특강. 이것도 뭐 조기에 대부분들 마감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 같은 33회도 이게 4,000부를 찍었는데 없어요. 거의 다 포준돼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줘야 돼요. 굿즈. 저만의 시그니처니까 화학 탈출하고 비교 테마 특강 같은 거 무료 특강. 이건 새로 들어온 거. 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상 문제집 나오고요. 꽈락 탈출집이 출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 되겠죠. 거다가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이제 9월, 10월 과정. 이론 총정리와 동형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대부분들이 공부할 때 궁금해하는 거 문제백선 특강. 이거 9월 10일 날로 이미 박았습니다. 9월 10일 날 문제백선 특강. 이건 다 종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본사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백선집이 따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를 우리가 1년 내내 하던 거를 실제 10월 28일 날 시험 보는 거와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동형 모의고사를 4회 시행해요. 4회. 4주 동안. 그렇죠? 이론 총정리 뭐가 됩니까? 2주 동안 진행합니다. 그리고 문제 특강 1주 진행하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9, 10월 과정은 7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7주 과정으로. 그래서 이론 총정리 2주 하고 문제 백선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동형 한 번 하고 주로 본다면 6주인데 이건 보통 주말에 보통 진행하니까 요거는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1년 스케줄이 쭉 진행되어지게 되는 부분인 거죠. 대부분들이 언제 뭐 하는지 몰라가지고 신뢰가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첫 시간이라 쭉 한번 뭐 하는지 설명드렸으니까 그 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요. 마감주의 뭐 하라고요? 마감주의 요거 하고 요건 마감주의예요. 항상 얘기하는 거. 요것도 근데 마감될 걸로 보입니다. 새로 나온 거지만 할 거니까 기대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만 따라오시면 제가 여러분 합격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자꾸 무슨 뭐 그림책 얇아서 이걸로 되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렇죠? 그림책 안 얇아. 그리고 그거는 똑바로 하라고. 뭐라고요? 욕심내지 말고. 그것도 외우기 힘들어요. 농담 아니라. 맞으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1년의 체계도가 되어지는 부분이고 한 번 얘기합니다. 우리 이번 시험에 대한 준비할 때 보시는 거 요거 그림책을 1년 내내 보는 거니까 잘 정리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셔야지 막 갈겨 쓰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용이해지는 거니까 정리해 봅시다. everybody 정리. 꼭 정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일순환 때부터 이렇게 1년 이렇게 지나서 1, 2월 과정, 3, 4월 과정, 5, 6월 과정, 7, 8월 과정, 9, 10월까지 해서 10월 28일 날 시험 보러 가는 거니까 앞으로 하나하나씩 내고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됐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오늘 목차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신도 나갈 거 공법 총론부터 나옵니다. 쉬었다 갑시다.